와글와글 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일광입니다. 오늘도 박명섭 교수님 초대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14장 국제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목표는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국제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국제 마케팅에서 STP 전략, 그리고 국제 마케팅의 믹스, 국제 마케팅의 환경 요인, 이러한 목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개념의 변화.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물리적인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서 마케팅의 개념과 수단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혹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마케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확보에 초점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시장 점유율 유지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변화.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초의 마케팅은 대중 마케팅, 즉 매스 마케팅, 그리고 표적 마케팅, 1대1 마케팅, 이런 순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중 마케팅은 하나의 표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유통 및 촉진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타겟 마케팅은 시장을 몇 개의 시장으로 세분화하고 이 중에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대1 마케팅은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거고요. 고객의 불만이나 의견도 접수하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1대1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마케팅입니다. 국제 마케팅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마케팅 활동을 국제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제 마케팅은 국내 마케팅하고 달리 이질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고 동시에 위험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마케팅의 전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 지향 단계. 이거는 기업이 이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며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지향 단계. 이거는 기업이 이제 주로 수출 마케팅,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해외 시장 지향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본국이 중심이 돼서 해외 시장으로 향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국제시장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이제 해외 자회사를 세워서 현지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게 되고요. 국내 시장도 국제시장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각 지역의 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현지에 맞게 차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 시장 지향 단계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을 전체로 보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래 표는 금방 얘기한 국제 마케팅 단계별 특성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국제 마케팅의 STP 전략입니다. STP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그멘테이션, 세분된 시장 중에서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타겟팅, 그리고 선정된 목표 시장에서 어떤 위상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포지셔닝과 관련된 그런 전략이죠. 이 앞글자를 따서 마케팅의 STP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시장의 세분화.
세계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지리적 세분화, 그리고 각 나라의 인구 통계적 세분화, 그리고 심리 분석적 세분화, 행동 분석적 세분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시장의 세분화가 끝나면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세계시장의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타겟팅의 평가 기준으로는 아래 세 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분화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그 세분화된 시장이 현재 충분한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고요. 만약에 세그멘트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동일한 세그멘트가 여러 나라에 존재하면 표준화된 제품을 투입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 경쟁입니다. 경쟁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나 그런 세그먼트에는 오히려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환성. 그 세그먼트된 시장이 자기 기업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 시장인지, 혹은 자사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세그먼트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표적 전략은 첫 번째 무차별적 국제 마케팅, 차별적 국제 마케팅, 집중적 국제 마케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적 국제 마케팅은 전 세계에 동일한 마케팅 믹스를 실시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마케팅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과 광고로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질레트처럼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차별적 국제 마케팅입니다. 복수의 고객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세그먼트에 적합한 마케팅 수법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다 광범위한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의 벤츠 자동차가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로 고객을 계층화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국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적 국제 마케팅. 이거는 특정 세그먼트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전략이고요. 예컨대 영국의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는 부유한 고객층만을 표적으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TP 전략 중에서 세 번째,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시장으로 어떤 시장 세그먼트에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시장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의 자사 제품을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사 제품 포지셔닝이란 것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경쟁 제품보다 고객의 관심을 끌도록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 전략은 우선 자기 제품 자체의 포지션을, 시장에서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사 제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고객에게 확실히 인식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디숍이라는 회사는 자연 성분으로만 제품을 만들고
그 화장품의 용기도 리사이클링 용기만을 사용한다라는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의 이미지와 포지셔닝을 해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은 표적 시장의 고객이 어떻게 자사 제품의 가치와 이치를 부여하는가,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제품과 자기 회사 제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경쟁 제품과의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포지셔닝 전략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라는 거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통제 불가능한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혼합, 조정, 통합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업 내에서 통제 가능한 요소로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을 들 수 있고요. 이 앞글자를 따서 지금 마케팅의 4P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국제 마케팅 믹스의 제품 전략,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은 아무래도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고요. 국제시장에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다국적 기업에 채택되는 국제 마케팅 전략으로서 제품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표준화할 것인가 차별화할 것인가. 표준화 전략은 생산과 마케팅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고 제품에 대한 통일된 광고, 제품 디자인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차별화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이 제품 라인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해외 시장 진입 초기에는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의 핵심 제품만 가지고 출발해서 점차 제품 라인을 추가해 가는 전략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과거 일본 자동차들이 소형, 저가의 소형 자동차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점차 고가의 고급 승용차로 제품 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단순히 이제 기술 베이스만 확장을 해서 새로운 제품 계열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촉이나 유통 전략을 가지고 기존의 고객들한테 추가적인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확장 전략을 쓰게 되면 자사의 기존 제품 시장에 잠식되는 그런 부작용도 일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마케팅 믹스 중에서 프라이스, 국제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을 책정할 때 기업은 비용이나 수요나 경쟁 상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 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 혹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가격을 필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가격 선도자가 될 것인지 추종자가 될 것인지 다양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요. 가격 전략은 보통 이제 마케팅 목표, 그 다음 제품 제조 원가, 수요, 경쟁 상태, 소비자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 마케팅의 목표가 이익 극대화에 있는지 매출 높이는 데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원가에 적정 마진을 정해서 국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환경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제 가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우위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제품 단위당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적정 이윤을 더하더라도 경쟁 제품과 가격에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원가 우위 전략은 경험 곡선에 근거하게 됩니다. 국제 마케팅 믹스의 세 번째,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선택을 하고 최적의 유통 경로 믹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요인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플레이스, 유통은 마케팅 믹스, 포피 중에서 가장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제품의 수요에 맞는 판매처를 선정해서 제품 공급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국제 마케팅 믹스 중에서 네 번째, 촉진 전략입니다. 프로모션. 촉진은 앞에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그 제품을 목표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요. 자사 제품을 고객들이 구입하도록 효과적인 설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홍보나 광고나 홍보, 촉진 활동을 통해서 판매처가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풀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판매처의 판매를 독려해서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푸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촉진 전략은 마케팅 목적에 맞게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마케팅의 환경 요인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국제 마케팅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분류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테오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마케팅 환경 요인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경쟁 요인, 기술 수준, 유통 구조, 지리, 문화적 요소 등의 7가지로 분류했고요. 학자에 따라서 적게는 3가지부터 더 많은 분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환경에서 어떤 분류에도 빠지지 않은 핵심적인 요인들은 정치, 법률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은 기업의 국제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을 잘 검토해서 국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14장 국제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